어느 늦은 밤 대학생인 민수는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기숙사로 돌아가려 했다. 시계는 이미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도서관은 정적에 휩싸인 채 거의 모든 불이 꺼져 있었다. 민수는 자신의 노트북과 책을 가방에 넣고 황급히 밖으로 나왔다. 캠퍼스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고 차가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민수는 빠른 걸음으로 기숙사를 향해 걸어갔다. 평소에는 친근해 보였던 캠퍼스의 풍경이 이날만큼은 음침하게 느껴졌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유 모를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고 뒤에서 누군가가 따라오는 듯한 기분마저 들었다. 가끔 옆을 스치는 나뭇가지의 그림자가 길게 뻗어오고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나뭇잎을 밟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다. 기숙사로 가는 길목에는 오래된 건물이 하나 있었다. 낡은 외관과 어두운 창문들은 누구라도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을 만큼 기묘한 분위기를 풍겨냈다. 민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그 건물을 쳐다봤다. 그런데 창문 하나에 희미한 형체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이는 정확히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며 민수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는 한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지만 재빨리 걸음을 재촉해 건물을 지나갔다. 기숙사로 돌아왔을 때 민수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이상한 기운은 여전히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는 친구인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겪은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진은 놀라며 그 건물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 몇 년 전에 그곳에서 화재가 나서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더라고. 그때부터 거기서 귀신을 봤다는 사람이 많대 라고 말했다. 민수는 뭔가 오싹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그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친 후 불을 켰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지만 자꾸만 방귀 내부의 그림자가 눈에 띄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결국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아침이 돼서야 조금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그날 이후로 민수는 그 건물을 지나치는 것을 피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은 그치지 않았다. 밤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곤 했다. 그는 처음에는 친구들이 장난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문을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었다. 심지어는 잠긴 문틈으로 알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스며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결국 민수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 모든 일들이 그 건물과 연관이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동이 틀 무렵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그 오래된 건물을 다시 찾아갔다. 그들은 핸드폰 플래시를 켜서 내부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안쪽은 폐허나 다름없었고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녹슨 금속 조각들이 있었다. 그중 한 사진이 민수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사진 속에는 그가 밤새도록 본 것과 똑같은 형체가 캠퍼스를 배경으로 써 있었다. 사진을 본 순간 민수는 자신이 그동안 겪었던 일들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이상한 형체의 정체는 불길 속에서 죽은 사람들의 유령임을, 그리고 그들이 그를 통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하려 했음을 알게 되었다. 민수는 이후로 그들을 위해 기도를 올렸고 차츰 불안한 기운은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날 밤 민수의 꿈속에서 누군가가 속삭였다. 우릴 잊지 말아줘. 그 목소리는 애처롭지만 한편으론 잔잔한 평화로 가득 차 있었다. 민수는 그 목소리를 듣고 다시는 잊지 않겠다고 자신에게 다짐했다. 그 이후 그 건물은 철거되었고 캠퍼스는 평온을 되찾았다. 그러나 민수의 기억 속에서 그날의 경험은 영원히 남아있었다. 그날의 공포와 불안은 이제 잊힌 과거가 되었지만 그는 때때로 그날의 꿈을 다시 꾸곤 했다. 유령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민수의 마음속 어딘가에 머물러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오래된 산장을 빌려 1박 2일 여행을 떠났다. 그 산장은 몇십 년 동안 버려져 있었고 인근 주민들은 그곳이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을 들어서였다. 우리 중 누구도 그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모험심에 불타올라 그곳으로 향했다. 산장은 숲속 깊은 곳에 위치해 있었고 외관은 세월의 흔기로 낡고 허름해 보였다. 낡은 나무 문을 열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며 우리를 맞이했다. 내부는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고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듯했다. 친구들은 큰 방에 모여 저녁 식사를 하고 카드 게임을 시작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산장 안에서 점점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이 스며드는 소리만이 내리쬐었지만 점점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나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복도를 지나게 되었는데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문득 내 앞을 스쳐 지나가 헛바람을 들이켰다. 친구들이 장난치는 줄 알았지만 복도는 적막했다. 화장실에 다녀온 후 나는 친구들에게 방금 경험을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나 역시 그것을 내 머릿속 환상일 뿐이라고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산장 전체가 쾅하는 소리와 함께 흔들렸다.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우리는 깜짝 놀라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고 갑작스러운 소리에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다. 모두가 그 소리를 확인하기 위해 거실로 모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오래된 사진 앨범을 발견했다. 앨범 속에는 이 산장에서 생활했던 가족의 사진이 있었다. 마지막 장에는 이상하게도 가족들의 얼굴이 모두 지워져 있어 섬뜩함을 주었다. 그때 거실의 불이 깜빡거리더니 완전히 꺼졌다.
우리는 어둠 속에 갇혀버려 혼란스러워졌고 갑자기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다. 등골이 오싹해진 우리는 손전등을 들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고 단지 바닥에 누군가의 발자국이 나란히 우리를 향해 있었다. 놀란 우리는 산장을 빠져나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출입문이 굳게 잠겨 열리지 않았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웃음소리를 들었다. 이번에는 소리가 더욱 가까워졌고 우리 중 몇몇은 공포에 질려 울기 시작했다. 그때 산장의 창문 한 곳에서 불빛이 비추어왔다. 방해받지 않고 빛나는 창문 너머로 한 여인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흰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우리는 얼어붙은 채 그 장면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런 후 그녀는 사라졌고 산장은 다시 조용해졌다. 이후 어떻게 문이 열렸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우리는 간신히 도망쳐 나왔다. 그 사건 이후로 우리는 그 산장에 대해 더 알아보려 하지 않았고 다시는 그런 곳을 방문하지 않을 것을 맹세했다. 그 밤의 경험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 속에 남아있고 이따금씩 그 여인의 모습이 꿈에 나타나곤 한다. 그것은 단순한 공포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겪은 실제 공포였다. 세 번째 이야기면 년 전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사는 영훈이는 여름방학을 맞아 도시로 이사간 친구를 만나기 위해 큰맘 먹고 서울로 가기로 했다. 발걸음에 기대감이 컸으나 도시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어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하루 종일 방에 갇힌 채 친구와 게임을 하며 보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그는 갑작스런 기차 취소로 인해 기차역 근처에서 하룻밤을 지내야 했다. 근처 모텔을 찾던 중 오래되고 낡은 여관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방을 잡았다. 여관의 외관은 말끔치 않았지만 피곤한 몸을 쉴 수 있다면 어디든 상관없었다. 방에 들어선 순간 그는 이상한 냄새와 함께 으스스한 기운을 느꼈다. 창문은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침대, 시트는 누렇게 퇴색되어 있었다. 영훈이는 피곤함에 못 이겨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잠에 들었다. 그날 밤 영훈이는 이상한 꿈을 꿨다. 꿈속에서 그는 낯선 복도를 걷고 있었고 복도 끝에 있는 문이 점점 가까워졌다. 문을 열자 그 안에는 오래된 우물이 있었다. 우물 속을 들여다보니 끝이 보이지 않았고 갑자기 찬 손이 그의 발목을 잡아 끌어당겼다. 깜짝 놀라 깨어난 그는 방 안에 공기가 이상해진 것을 느꼈다. 영훈이는 밤이 점점 더 깊어질수록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불길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창문을 향해 고개를 돌린 순간 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창밖에는 검은 실루엣이 서서 창문 너머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 실루엣의 얼굴은 형체가 없어 보였지만 분명 두 눈은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다. 공포에 휩싸인 영훈이는 얼어붙은 득침대에서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 순간 창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그 실루엣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영훈이는 숨을 죽인 채 실루엣이 다가오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때 갑자기 방 불이 깜박거리더니 실루엣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다음날 아침 영훈이는 여관 주인에게 이 이상한 현상에 대해 물었다. 주인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하길 예전에도 몇몇 손님들이 이상한 꿈을 꿨다는 얘기를 하긴 했었지. 이 건물이 지어진 지 오래되어서 그런가 봐. 영훈이는 그날 아침 서둘러 여관을 떠나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날의 악몽이 잊히지 않던 그는 그 사건이 있던 방이 있는 건물의 역사에 대해 찾아보기로 했다. 그의 조사에 따르면 그 건물은 몇십 년 전 화재 사고가 있었던 장소였고 당시 실종된 한 아이의 흔적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 우물은 복원되지 않은 옛 건물의 한 구조물로 여겨지고 있었다. 영훈이는 그 이후로도 가끔 그날의 꿈속 우물과 검은 실루엣을 떠올리며 불안한 나날을 보냈다. 친구 또한 그 여관에 대한 소문을 들으며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할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라고 말하곤 했다. 영훈이는 그 일 이후 여행을 가야 할 경우 숙소는 반드시 철저하게 확인하고 예약하는 버릇이 생겼다. 그 여관 방에는 여전히 누군가를 기다리는 어떤 존재가 있을지도 모른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 이름도 생소한 그곳에는 하나의 오래된 기숙사가 있었다. 이 기숙사는 지금은 사용되지 않지만 한때는 근처 대학교 학생들이 묵던 곳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기숙사에 머물던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사건들이 자주 일어났다고 한다. 그것은 누구나 잠든 새벽 2시만 되면 시작되는 기묘한 이야기였다. 한 학생, 이름은 지수라고 하자 그녀가 친구들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이랬다. 지수는 늘 2층 맨 끝방에 배정받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새벽 2시만 되면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깨곤 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거니 하고 넘겼지만 날이 갈수록 소리는 점점 선명해져 갔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복도 끝에서부터 그녀의 방 앞까지 천천히 걸어오는 소리였다. 그 소리는 분명하고 일정하게 규칙적이었다. 탁, 탁, 탁. 발소리는 지수의 방문 앞에서 멈췄다. 지수는 문을 열어볼 용기가 없었다. 그래서 언제나 이불 속에서 벌벌 떨며 그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 어느 날 호기심이 많았던 지수는 그 소리의 정체를 알아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녹음기를 준비해서 복도에 설치해 두었다. 그날 밤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소리는 시작되었고 지수는 녹음기에 기록된 소리를 듣기 위해 아침까지 버텼다.
아침이 오고 지수는 떨리는 마음을 안고 녹음기를 재생했다.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다 새벽 2시 익숙한 발소리가 녹음되었다. 탁, 탁, 탁. 그리고 그 소리가 지수의 방 앞에서 멈춘 후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누군가 숨죽이며 바닥 가까이서 속삭이는 듯한 소리였다. 도와줘. 여기서 나가게 해줘. 너무 놀란 지수는 그 길로 친구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다. 친구와 함께 담임 교수님에게도 이야기했지만 교수님은 허심탄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몇 해 전 이 기숙사에서 한 학생이 실종되었단다. 그 학생도 바로 너와 같은 방에 배정받았어. 담임 교수님은 별것 아니라고 웃어 넘겼지만 그 뒤로도 지수는 매일 밤 같은 소리에 시달렸다. 결국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학교에 정식으로 방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그 후로도 기숙사는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무언가의 소리와 환영에 시달리게 되었다. 몇 명은 이 기숙사에서 나가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했지만 기묘하게도 일부 학생들은 이곳을 떠난 후에도 같은 꿈을 꾸고 같은 환청을 듣는다는 이야기를 하곤 했다. 오래된 기숙사는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저주받은 곳이란 소문에 휩싸이게 되었고 끝내는 아무도 그곳에 머물고자 하지 않게 되었다. 몇 년 뒤 결국 기숙사는 폐수되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기숙사 이야기는 점점 잊혀져 갔다. 그러나 간혹 이곳을 방문하는 모험가들이나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 기숙사의 복도 끝에서 발소리와 속삭임을 듣곤 한다고 한다. 기숙사는 비어 있지만 그곳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있는 듯하다.